안녕하십니까?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강의를 맡은 박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끝난 135회 기술사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번 부근계 포텐셜, 그 다음에 배수 터널, 비배수 터널 중중중 이렇게 쭉쭉 갔죠. 13번까지. 우선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익숙한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어차피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라고 해서 10문제가 다 자신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고 마음의 부담을 좀 떨궈 버리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익숙한 거 먼저 체크해 볼까요? 자,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 이건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2, 3, 4교시에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안반에 대해서 안반 투수 시험, 누전 시험, 그 다음에 흙의 다짐 시험, 뭐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문제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도 얕은 기초에 요번에 이제 얕은 기초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서술형에도 또 추가가 됐지만 안정성 검토 항목 이런 문제는 얼마나 쓰기 쉬워요. 왜냐하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식 2, 3, 4교시처럼 방대한 양을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한두 페이지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더 땡큐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직관하고 생각하는 부분 강력하게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반 평사 투영 방법.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0명의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 있다. 그랬을 때는 컨닝 안 해도 비슷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답이기 때문에. 8번도 마찬가지고 하중 분담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1교시에서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 2, 3, 4교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터널에서 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부분의 아이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강토 문제도 요번에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보강토의 강도 증가 원리, 메커니즘 우리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저는 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암기력이 워낙 뭐 출중한 사람 같은 경우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간을 두고 학습을 할 때 이해 먼저, 나중에 막판 가서 몰아치기, 암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벽체, 가상 지지점, 뭐 분류법, 공학적 안반 분류법 이것도 되게 모호한 어떤 주제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쭉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터널의 편토합 뭐 갱구부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뭐 거기에 따른 뭐 공학적인 불리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대책 방안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교시. 자, 2교시가 저는 비교적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다라고 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토질역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탄탄히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기가 안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응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비탈면의 전응력과 유효 응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모아클로. 전단 강도론에서 모아 서클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응력 경로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괴에 대한 파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접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랭킹 토합과 주동 토합과 모아 서클과의 관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킬 여러 부분에 전단 강도 부분에 다 접목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모아 서클은. 그래서 답안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주동 파괴 각도, 수동 파괴 각도 이러한 것들이 왜 각도가 달리 적용되고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3번 투수성이 큰 집안에 H파일, 토류판, 차수 그라우팅을 적용할 시 그라우팅 특징, 차수 효과 확인 방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차수 공법 결국은 이제 그라우팅이지 않습니까? H파일, 토류판은 투수성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투수성 높은 집안에 H파일 플러스 토류판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오류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일단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수 그라우팅을 적용을 하겠죠. 뭐 약액 그라우팅을 하던 거기에서 페놀프타일레인 뭐 용액을 하던 뭐 강도 시험을 하던 뭐 어떤 뭐 유관상으로 확인하던 강도상으로 확인하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질토의 전단 강도는 보통 전단 각으로 표현되는데 최대 전단 정확각 이게 이제 저기 뭐냐 128회 그 시험에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단 저항각, 한계 전단 저항각, 잔류 상태 전단 저항각을 각각 구분해서 정의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 부분 기본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의가 흔들리면 그 이후에 후술되는 거는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간단한 이론을 내가 내 걸로 만들 때에도 정의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뭐 행여 뭐 이러시는 분 없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피크 강도, 그 다음에 이제 잔류 강도, 여기에서 타우 전단 강도가 되고 변형률이지 여기가 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행여 이제 뭐 요 부분 잔류 부분에서 이게 평행선을 그으니까 이 부분에 파이는 제로다. 우리 뭐 점토에서 얘기하는 파이는 제로해서 이렇게 착각하면 없으시겠죠? 예. 그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여기 피크 강도까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전단 저항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여기에서는 잔류라고 했네요. 잔류 상태 전단 저항각 요렇게 표시한 책도 있고 어떤 책자에서는 뭐 극한 뭐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교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2교시 6번이네요. 자, 이제 2교시 6번 이번 회차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침투 유량 구하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총평에서도 써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헛갈려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수두차가 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이핑에 대해 여기선 또 히빙이라고 집안 융기 히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기본 공식이 무너졌죠. 제가 강의에서도 사질토에 대해서는 파이핑, 그 다음에 점토에 대해서는 히빙 이런 뭐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요 토질 조건상으로 보면은 C 값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이제 유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테르자기 요 시트 파일이 근입이 된 상류 하류 수두차가 나는 조건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이핑을 검토하는데 여기서는 집안 융기 히빙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여기서 띵 이게 뭐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기출문제 이제 답안에서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이제 봐주시되
위치 부분이 기준면 데이텀이 있고 데이텀 레벨이 있고 여기에서 4m 이격돼서 4m가 아니죠. 1m 플러스 4니까 5m. 5m 지점에 A와 B가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착각한 부분은 이 7m와 1m 델타 H는 6m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침투 수력 J를 비교하는 바람에 강수압을 조금 초반에 이제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간극 수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침투 수력 J 여기에서 파이핑이니까 침투 수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저처럼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융기 어찌됐든 저는 파이핑이라고 보고 싶은데 어찌해서 출제자가 또 이런 단어를 선정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정성을 검토하고 테르자기가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다. 어찌됐든 우리가 뭐 파이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 유속에 의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테르자기 물론 안전율은 어떻게 구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 답안에서 요구한 부분이 테르자기가 제안한 방법으로 구해라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적절할 듯 합니다. 어차피 채점하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쉴드 TBM 집안 침하 원인 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쓸 말 많죠. 테일 보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2번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진 파트에서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지상 구조물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중 구조물의 경우 지진 시 지상 구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성에 대한 영향보다는 주변 집안의 변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겠죠. 얼핏 생각을 하더라도 집안이 이렇게 쉐이크가 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흔들렸어. 근데 이제 63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어떻게 보면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관성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 집안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휘청 뭐 이렇게 휘청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집안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멈춰 있으니 난 멈춰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집안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집안 운동에 순응하는 특성상 진폭이 크지 않아 피해는 지상 구조물에 비해 작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챕터 13번 내진 파트에서 지중 구조물 내진 설계 응답 변이법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대비 작은 집안 증폭, 주변 대비 낮은 강성, 겉보기 단위 중량도 비어 있잖아요. 지중 구조물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중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성에 대한 영향도 좀 상대적으로 작을 거란 이야기죠.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점성이 없는 전단 강도. 뭐 이렇게 또 어렵게 쓰냐. 그냥 사질토. 뭐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질토의 전단 강도 특성과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뭐 당연히 편안하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상대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입자의 또 뭐 업물림 뭐 이런 것들 뭐 쭉쭉쭉쭉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크진 않지만 물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예상 핵심 정리라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주제별 학습과 링크 플러스가 이제 다루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석회암 공동 이 부분의 교량 설치 이런 패턴의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어 둔 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 주제별 학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방지를 위한 대규격 제방.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몇 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저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규격 제방 뭐 이런 거 암기할 필요도 없죠. 원래 제방이 이래. 여기가 제 내지죠. 여기가 제내, 제외. 여기 헷갈려 맨날. 제외. 예,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방송국이 있다, 뭐가 있다, 뭐 국회가 있다 이러면 중요시설이 있으면 얘가 범람을 해서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면 안 되겠죠. 중요시설물 막 여기 이제 밀집해 있고 민가가 밀집해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율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 방의 단면을 이렇게 넓게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뭐 대제방 아니겠습니까? 슈퍼 리브라고 돼 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3교시 6번으로 넘어가면요. 응력 경로 문제, 전당 강도에서 응력 경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또 A, B, C, D 요거는 뭐 옹벽 같은 거 같은데 수동 얘는 뭐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주동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토리벽에서 이쪽 위로 굴착을 해서 요런 상태고 그 다음에 D는 얕은 기초의 전단 파괴 뭐 요런 형태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전단 강도 챕터 4 참고하셔가지고 응력 경로 도시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안밀 시험에 대해서 요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답안을 좀 참고하시고 이거는 암기할 사항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아니라 또 친절하게 두 단계만 한정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단계 걸쳐서 하중에 따라서 안밀 시험을 생각하면서 응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간극 수압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응력 경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이제 4교시까지 왔습니다. 얕은 기초의 치마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그 다음에 옹벽 문제 또 나왔죠. 보강통벽의 개념과 내외적 안전 검토 1교시 문제랑 어떻게 보면 요 부분에 있어서는 교차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내외적 검토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KDS 국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통벽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좀 이렇게 한 번만 리뷰를 해주시면 그런 기억들은 되게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외적 안전검토, 뭐 전도활동 지지력, 뭐 전태활동 이런 것만 검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강통 옹벽이 지금 답안 기술에는 뭐 1단 옹벽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뭐 전도, 그 다음에 지지력, 뭐 활동, 뭐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활동 이렇게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기 이제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다단 옹벽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1, 2단 옹벽 다 포함해서 외적 전체 안전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들 딱 저기 그림이랑 좀 서술을 해주시면 득점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념을 해주시면서 쓰고 싶은 내용, 뭐 시공적인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수 처리, 뭐 물론 이제 요 뒤에 요 전면 블럭 뒤에 우리가 30cm인가 이렇게 지금 잡석을 깔아 주잖아요. 요런 것들 아니면 여기서 유도해 가지고 여기서 쭉 배수를 해준 결국은 물 때문에 파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수 처리 부분을 우리가 평가란에다가 써주면 효과적인 점수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PT-U 우리가 콘관입 시험 중에서 소산 시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방법 결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접속되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한 문제에서 이렇게 새끼 문제가 6개씩이나 있습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험 시간에 짧은 판단을 하고서 이제 뭐 써야 할지, 초이스를 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 문제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사리 또 그 시간에 적응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써주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씩 눈여겨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슈가 되는 건 필라브죠.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단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응력 흐름 자체가 요 부분에 이제 이완하중이 쭉 생긴다. 그랬을 때 응력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흐른다니 아칭이. 그래서 이제 터널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후행 터널이 또 멀리 이격을 못하고 요 뒤를 멀리 이격을 못하고 근접해서 붙어야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어때요? 얘의 이완 하중도 어떻게 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바깥쪽에 있는 거는 뭐 바깥쪽으로 흘러서 상관이 없는데 응력 흐름 부분에서 얘와 얘가 요 필라브로 몽창 몰린다. 결국은 이 부분이 필라브가 취약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지반 상태는 모아 서클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상태를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1, 시그마 3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입자가 있으면 시그마 1, 그다음에 시그마 3. 뭐 이 터널이라는 건 흙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초기 제압에 따라서 시그마 3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얘보다. 어찌 되었든 양방 상하 좌우에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터널이라는 이런 지하 공동시설물을 우리가 굴착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무엇이 빠지겠어요? 얘가 빠지는 거예요. 얘가.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 우리가 일축압축 강도 시험에 얘만 있고 얘는 허당이잖아. 요런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집안의 모아 서클이 얘가 제로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모아 서클이 점점 커졌어요. 그럼 여기 빡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파괴가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키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필라브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그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쪼매준다 그랬죠. 여기서 쪼매준다. PC 강선을 프리스트레스를 가해준다. 결국은 뭐예요? 얘가 허당이었다가 다시 원지반처럼 시그마 3를 구속시켜 주겠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 빡치게 하지 않고 요쪽으로 끄집어 주겠다. 요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그라우팅을 한다. 어찌됐던 필라브 그라우팅이 됐던 터널 상부 그라우팅이 됐던 모아 서클 파괴 원에서 애시당초 여기에서 빡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난 지반 보강을 해서 이쪽으로 요만큼을 더 키워주겠다. 요런 의도예요. 요런 의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1, 3, 4, 5, 6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못 쓸 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약지반 교대 측방 유동 이거는 뭐 머릿속에 뭐 줄줄줄 나오는 거죠. 뭐 특이한 것 없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간극수압계수 잘 등장하는 아이템이죠.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스캠톤 요 공식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요것이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함축압축 시험할 때 그 단계별로 시그마 3로 등방으로 구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축차 응력을 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그마 D 축차 응력과 시그마 3 요런 요 관계에 있어서 간극수압계수를 대응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안지에 기출문제 답안을 올려드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답안을 살펴보시면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6번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135회 인제 총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인제 설명 대부분 드렸기 때문에 뭐 요번 회차의 시험의 특징, 느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을 것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35의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뭐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학습 방법은 기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과 노력과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뭐였었어요? 보강통벽, 보강통벽. 이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요번 회차에 두 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통벽의 메커니즘, 안정성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뭐 기타 등등등등등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할 것 없는 평이한 문제, 고민 없이 10문제를 초이스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별히 이제 뭐 30-40점대 계신 분들은 큰 고민이 없겠지만 인제 55점을 넘어가시는 분 막 50 전회차 59점 얼마나 인제 머릿속에 든 지식이 풍부하겠습니까? 인제 보면은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면 연필이 줄줄줄줄 나가요. 그렇다 보면 꼭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 안배, 시간 안배. 한 가지 연구 그냥 1교시 문제 중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페이지 할당에 절제 또 절제하셔야 됩니다. 요거 별표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라고 해서 서술식과 같이 막 3-4 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의 시간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넘치도록 추가해서 얻는 점수는 끼케야 0.5점 뭐 1점 뭐 이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그 시간을 할당하면 2-3점을 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교시 시간 안배 실패한다면 군에서 배식에 실패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제가 공부했을 때도 여러 인제 학습자 패턴이 있는데 딱 55점 이상 인제 58점, 9점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 회차에 40점을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시간 안배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2교시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면 한정 부분 요런 부분은 기출 답안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면 한정 부분에서 유용력 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간극 수압이 이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처럼 그 간극 수압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하 수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실무장에서 가정을 해서 얻는 것이지 그거를 뭐 계측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모아 서클 문제 주수동 파괴각도가 차이가 모아원 작도에 근거한 것임을 뭐 요런 기타 등등등등 쭉 읽어보면서 한번 답안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계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6번 문제. 여기에서는 제가 인제 그 답안을 작성하다가 한번 딱 실수를 한 게 지금 새끼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번째 문제에서 간극 수압을 구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저는 인제 테르작이 파이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깐 상하류 수두차 때문에 그것을 간극 수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침투 수력을 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안 되겠다. 요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또 실수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인제 사질토, 파이핑, 점성토, 히빙 저는 인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 공식이 무너진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선망을 그리고 파이핑이 아니라 히빙, 부풀어 오름을 이야기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자, 3교시 2번에서 5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2번에서 5번 문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다음에 4번 문제의 경우 출제 패턴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다. 4번 문제. 3교시죠? 3교시 4번. 그렇죠. 석회암 공동 문제. 뭐 요거는 우리가 저기 뭐냐 그 회차별 주제별 학습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핵심 정리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포제방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마지막으로 4교시 4번 문제가 조금 까리까리했죠. 까리까리했어요. 자, 4번 문제는 모아 클론 파괴 포락선을 이용해서 단계별 집안 응력 변화를 도시를 해라. 앞서서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지금 모아원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터널은 대부분이 이제 뭐 물론 도심지 천층 터널 같은 경우는 토사 집안에도 쓸 수가 있지만 안반 집안은 시그마 1, 시그마 3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게 초기 제압 응력이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아원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가정 조건을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깔고. 기출 문제 답안에서는 제가 그냥 깔고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깔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터널 상부 지반 보강 그라우팅인데 상부 지반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뭉갤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라우팅을 했다라는 건 보강이잖아요. 보강 그라우팅. 했다라는 건 어떤 의도예요? 집안 강도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점착력 C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원집안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파괴 포락선 위치를 조금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시그마 3가 없어졌는데 그거 땡겨주는 역할 뭐 당연하죠. 자, 여기까지 135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지만 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또 요거를 또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또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